champion, so I'm not one of the bottle. I think I'm a special one. 감독 최초 유럽 4개국 4개 리그 정복, 트래블을 포함한 이외의 챔스 우승 등 커리어가 정말 화려한 감독. 리그 성향도 모두 다르고 구단 특성도 제각각인 4국 4개 리그를 돌아다니며 각 리그 내에서 들 수 있는 우승컵은 모두 들어본 경험이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도 검증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했는데요. 최근 몇 경기에서 보이는 뼈리뉴 아니 무리뉴가 보여주는 전술적 색과 토트넘에서의 페르소나는 누가 될 것인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무리뉴를 글로만 보셨다면 분명 안티풋볼, 템백의 버스 축구로만 기억을 하실 테지만 사실 무리뉴는 공수전환을 잘 이해하는 감독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무리뉴의 전술을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표현해보자면, 첫 번째, 무리뉴의 공간노의 핵심은 사이드 점유, 마룬모형의 미들 진영. 두 번째, 측면 미드필더의 뛰어난 체력과 적극적인 수비 가담, 빠른 스피드와 돌파력을 활용하는 4-3-3 시스템. 세 번째, 박스-투-박스형의 미드필더. 네 번째, 빠른 공수전환. 다섯 번째, 대부분 모든 선수에게 적극적인 압박과 수비 진영을 갖출 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밸런스를 붕괴하면서 빠른 전개를 위해 측면에서 무리뉴가 활용했던 전형이 바로 마룬모, 이른바 다이아몬드 전형입니다. 포체티노도 이와 유사한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사용했죠. 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측면 전개에 유리하도록 패스를 주고받는 선수 모두 시야와 자세가 열려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다음 플레이를 바로 실행하는 데 유리하죠. 다이아몬드 진영은 볼 주위에 수적 우세를 유지하며 전진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상황에서 보자면 노란 선이 보이듯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가둔 채 압박을 가하기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마룬모 진영으로 4명의 상대가 3미들이어도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세 겹으로 상대가 중앙을 쉽게 뚫지 못하는 배치를 하고 중앙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중앙을 공략 못해서 측면을 공략하기로 했다면 그것도 쉽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뉴의 윙어들은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합니다. 첼시 시절에는 더프, 인테르 시절에는 에투, 레알 시절에는 디마리아, 맹구 시절에는 링가드에게 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무리뉴가 해설 시절에도 계속 손흥민을 칭찬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으며, 손흥민이 체력적 문제에도 교체당하지 않는 것이 이 전술적 쓰임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공격 포인트까지 기록을 해주니 이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시 미드필더로 돌아와서 무리뉴 같은 경우에 진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빠르게 전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마룬모 진영에서 가장 꼭지점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의 폼이 경기를 결정짓습니다. 무리뉴 전술의 핵심은 바로 이 마룬모에 서 있는 양 꼭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리뉴식 축구는 첼시와 인테르에서, 레알 마드리드, 맨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포르투의 데코와 코스티냐의 역할을 맡았던 선수는 첼시에서는 램파드와 마케렐레, 인터밀란에서는 스네이더와 캄비아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웨질과 케디라가, 첼시에서는 파브레가스와 마티치, 맹구 시절엔 마티치와 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럼 토트넘에서는 이 핵심적인 역할을 누굴 줄까요? 첫 번째, 수비형 미드필더는 나이어가 낙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의 폼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무리뉴는 옛 제자인 마티치를 계속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아마 이 부분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무리뉴의 트레콰리티스타는 누구일까요? 확실한 건 에릭센은 아닙니다. 무리뉴가 오자마자 벤치를 달궜죠. 막간상식, 트레콰리티스타는 3이라는 의미의 트레와 영어의 쿼터에 해당하는 쿼르티가 결합한 단어로 4분의 3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4는 포메이션의 4등분을 의미하고 3은 세 번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포메이션을 4-3-1-2로 구분할 경우 세 번째에 해당하는 1의 역할을 맡는 선수가 바로 트레콰르티스타이죠. 즉 공격수와 미드필더 사이에 위치하여 팀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뉴는 인터뷰에서 이 트레콰리티스타를 볼의 소유권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을 편하게 다룰 줄 알고 경기 템포 조절이 가능하며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연결점이 돼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토트넘에서
이런 역할을 할 선수가 누굴까요? 바로 델리 알리입니다. 한 유튜버의 영상에서도 알리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란 걸 강조하고 있죠. 포체티노는 델레의 광범위한 활동폭을 중앙으로 제한시키고 해리케인을 보좌하는 세컨톱에 가깝게 배치시켰습니다. 특유의 퍼스터치, 움직임, 슈팅에 기반한 공격력은 물론이고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더 향상된 모습으로 손흥민, 해리케인과 함께 토트넘 공격의 마무리를 찍는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선과 3선을 연결해주는 플레이도 종종 나오며 특히 시야와 패스, 판단력이 좋아 속도가 높은 토트넘의 지공에도 관여하는 빈도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토트넘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댐 장군의 부상 이후 폼이 떨어지고 중국으로 간 이후에 현재 포지션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선 라인 전진과 미드필더 사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효과적인 역할을 찾지 못했고 초창기에 케인과 에릭슨의 케미는 나오지 않았고 플레이에 많이 굶주렸습니다. 레알 이적설이 나오던 알리의 히트맵을 보시면 알리는 주로 공격 라인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경기의 히트맵을 보면 수비 라인의 가중이 심해졌습니다. 알리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죠. 하지만 델리의 최근 3게임을 보며 그의 기술은 회복되고 있으며 그의 능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뉴 전술의 트랙 퀄리티스타의 효율성은 어떨까요? 우선 트랙 퀄리티스타의 존재는 상대팀이 수비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포르투갈의 감독이었던 스콜라리 감독은 중앙과 측면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상대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은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이끌어내면 측면에서 공격하고 반대로 측면에서 수비를 이끌어내면 중앙에서 공격하는 순환 전략이 가능해야만 볼을 소유한 팀이 좀 더 능동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리뉴가 인테르 때 했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스네이더는 우리 팀 미드필더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볼을 돌릴 수 있는 동시에 상대팀의 압박에 가장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수라며 스네이더의 공백이 미드필더 싸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압박이 없으면 중거리 슈팅으로 위협하고 압박이 있으면 볼을 잘 빼앗기지 않으면서 수비수들을 유인해 측면의 윙 포워드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알리가 윗선에서 경기를 풀어주면 다른 선수들이 좀 더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무리뉴를 상대하는 상대팀은 압박해야 할 공간 범위가 넓어지고 활동량이 많아져 체력적인 부담이 가게 되겠죠. 이에 따라 상대 수비수들은 스트라이커는 물론 미드필더들의 공격 가담까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트랙 퀄리티스타, 즉 알리의 플레이가 얼마나 눈에 띄는 것과는 별개로 이 포지션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팀 전술 자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뉴의 전술적 핵심은 알리이기 때문에 손흥민, 케인의 수비 부담이 많아지는 전술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전술을 뚝심 있게 수십 년째 쓰고 있거든요. 알고 보면 재미는 EPL.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